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선서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반 현황을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최하나 청소년 교육팀장입니다. 안옥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 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적입니다. 첫 번째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대상은 유치원 포함 46개 학교의 학생 수 2,659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35건에 3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 등 인재육성과 소관사업 18건에 18억 9,800만 원, 학교 체육 계열화, 학교 체육시설 조성 등 올림픽 체육과 소관사업 7건에 14억 4,900만 원, 전통문화 개성, 오케스트라 육성 등 문화예술과 소관사업 10건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11조. 두 번째로 평창군 교육발전 특구 추진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공무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7월에 교육발전 특구 2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포함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3년간 국비 79억 원, 군비 82억 원으로 원스톱 돌봄, 공교육 혁신, 미래 인재 양성, 지역 선순환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 인재 육성 장학재단 확대 개편입니다. 1990년 설립된 평창 장학회는 올해 평창 인재 육성 장학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주 목적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자산 현황은 123억 2,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5,780명에 77억 8,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을 위한 확충을 통한 미래 세대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으로 위치는 대하면 실리 2018번지이며 연면적 2,119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설계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완료 시 건축 공사를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교육연구소와 위수탁 계약하여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상담 및 교육, 자립 지원, 취업 지원 등으로 위탁 사업비는 5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 기구 활성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 2천만 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주민생활예고교실, 공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8개소에 70개 프로그램 추진에 689명 참여, 8개 주민생활 외국어교실 운영, 우수 프로그램, 우수 학습 동아리 자체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배움이 있어 활기천 성인 문예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면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15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180명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전설된 용평 도서관을 이전 리모델링하여 지난 10월 30일을 재개관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확충하고 독서 진흥, 문화 취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역량을 키우는 독서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책 읽기와 마라톤을 결합한 독서 진흥 사업으로 212명이 신청하여 99명이 완주하였습니다. 부문별 완주자와 우수자를 시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11쪽 평창군 교육발전 특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 특구 선정에 과장님과 직원들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3개년 동안 연 30억이잖아요. 네네. 30억인데 이번 24년에는 19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 3개년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내년, 후년 이렇게 이제 3개년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확정이 이제 10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도 이제 10월 말에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신청을 할 때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만 신청해라, 교육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은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사업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2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1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뭐 한 4, 5억 이 정도밖에 신청 안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 19억을 신청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청한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지금 2024년 내용을 보면은 거기 원스톱 돌봄에 뭐 10억 원, 그 공교육 혁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3억 5천, 그리고 저희 이제 인재 육성과하고 저기 그 올림픽 체육과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거 그러면 2달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 최대한 모든 금액을 거의 다 완료해야 집행하고 조금 뭐 못하는 거는 이제 사고 이호를 조금 시켜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차량이 없었는데 평창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에 그 셔틀버스 개념으로 그 스타리아 그
그 승합차 그것도 이제 2대를 요번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이제 좀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원어민 외국어 그 놀이터 그러니까 주말에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영어 놀이터를 할 계획인데요.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모듈 하우스를 좀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또 만드는데 한 8억 정도 지금 예산을 준비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19억 정도를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교육 발전 특구 선정에 이렇게 부여한다면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 인재 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아동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 돌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게 가장 크다면 큰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각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유아 초등생을 위한 좀 전에 얘기한 주말에 그 외국어 놀이터 이런 거를 함으로써 유아 청소년들한테 이제 좀 창의 인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이번 특구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그 지금 청소년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예. 3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관련님 그 평창 인재 육성 장학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 추진,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 추진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다양한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 내년도에 이제 그 평창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 25억 정도에서 기존의 대학생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한테 주는 등록금 이거는 네.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지고 이제 재단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재 육성 사업으로는 지금 이제 이번 겨울부터 시작할 건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제 일부를 선발해 갖고 이제 기숙학원을 보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좀 한번 네, 가장 제가 주신 말씀을 이해가 가는데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에 장학금 지급 관련된 기준 요건을 완화를 통해서 좀 더 대상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혹시 못 받아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도 사실 포함되니까. 근데 지금 주로 이제 들리는 말은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그 등록금을 주는데 너무 대상을 실제로 부모도 평창군에서 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렇나요? 예.
그러면은 내 자식을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교로 외지로 보내는데 제약 요소가 발생할 텐데 또 이게 부모가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외지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이 장학제도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이것이 제약 요소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저기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관내 졸업한 학생이 부모가 한 명이 여기 같이 정주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대상이 되고 네. 중고등학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를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그죠? 3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걸려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하면 이제 가능하죠. 3년 후에 그럼 대학교 졸업할 때 4학년 때 혜택을 보겠네요. 그죠? 3년은 혜택을 못 받아 4년 차에 혜택을 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평창군에 주소를 옮긴다 그러면은 3년의 시간이 3년의 시간. 경과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중학교를 여기 나왔든 고등학교를 여기 나왔던 사람은 관계가 없고 네. 중학교를 여기 나오고 고등학교를 외지를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3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를 나가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 부모 중에 한 명이 이 지역에 터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못 봐요. 초등학생.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만 자기 요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대학교만 간다고 다양한 인재가 아닙니다. 대학교 가지 않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 쪽에 대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학원에 가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은 아니지만 졸업했으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평창군에. 근데 아직도 이 평창인재육상자학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전에 평창인재육상자학재단이 이름 바뀌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돈을 주는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혜택의 사업으로 변했어요. 이게 변질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기준 요건, 대상자 요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지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한번 문의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학교는 아니고 서울에 무슨 그 무형 관련된 그 학교 부설 관련된 데인데요. 뭐 교육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학원이 교육기관에 소속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장학금 국가장학금 혜택을 지정이 돼 있는 학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창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달라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국가장학금 지정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학생은 그야말로 대학교 가는 것보다 좀 더 자기가 학원에 가서 그 유명한 학교에 가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서 원했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제외돼 있어요. 어떻게 그 학생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가 아니지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완화해서라도 이 평창 인재육상자학재단에다가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저도 진척 대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생들한테 지급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고등학교를 나가 학교를 다니고 다시 대학교를 들어와서 갈 때 이 부모들이 다 할아버지도 다 봉평에 있는데도 평창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3년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졸업할 때 혜택을 본다 그러니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지 않기 때문에 4년 차째 혜택을 보고 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뭐 3년 지나니까 금방 혜택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다른 동급의 학생들보다는 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저희 그 재단 그 이사회 개최할 때 네. 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다른 또 의견, 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되도록 한번 예. 이게 1년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가 알기로도 그 장학재단 그 이사회에서 아마 1차 누가 건의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되지 않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개선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예.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사회 때 그런 걸 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면 뭐 적극적으로 한번 평창 행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개선하면 어떻겠냐라고 좀 같은 편에 서서 얘기했으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이 지금 8개 읍면에 돼 있네, 그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교육비가 얼마죠? 여기 강습비가? 저희가 강습비는 저기 주 1회 한 2시간씩 하는데요. 한 번 할 때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강습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올해 4,03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미탄, 방림, 대관령이 하나도 없어, 그죠? 요건 이제 이거 없는 이유가 뭐죠? 여기 2018 올림픽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제 좀 그 육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외국어 교육을 받는 그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원해야지만 이거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반이 운영되다가 수강 인원이 좀 적어서 1개 반이 좀 그 폐강을 하고 지금 이제 실제로는 7개 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운영 안 되는 반을 그렇다고 폐지할 거는 아니고 또 그 지역에서 그래도 필요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계속 미탄이라든가 방림, 대관령이 계속 이렇게 요번만 1년만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아니면은 한 몇 년 동안 안 된 거예요? 뭐 그거를 지금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미탄 방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탄 방림은 몇 년 됐어요? 안 된 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탄 방림에 뭐 거기 단체장들이라든가 읍면장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와서 참여를 하든가 또 없애면은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거를 좀 약간 그런 거를 해서 이걸 어떻게 잘하는 데는 사실은 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영어 같은 거 지금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일주일에 한 번 배워서 사실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선택과 집중을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습자들이 이제 그 수강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뭐 2번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뭐 추경 때 또 내년 당초 예산은 지금 예산안이 확정이 됐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확보해 가지고 뭐 수강 횟수를 뭐 2일을 늘리든가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이라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뭐 동계올림픽 때문에 하긴 했지만 또 다들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기 많이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몇 년씩 이렇게 만약에 교실이 개설이 안 된다면 그것도 그 주민들하고 또 없애면 안 되니까 한번 설명회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잘하는 데는 일주일에 2번씩 뭐 아니면 3번씩 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도 하겠습니다. 네, 적극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17쪽, 18쪽 봐주시죠. 우리 독서 마라톤 대회. 제가 이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 광고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홍보 광고가 덜 된 것 같고 우리 주민들 지식 함량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보니까 이 완주자나 우수자나 이렇게 지급하는 상품권 어때요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 부문별로 이제 뭐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완주자 뭐 만 원 상품권요.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 뭐 타조 부분에는 뭐 3만 원, 호랑이는 5만 원, 월계가는 7만 원 이렇게 이제 좀 부문별로 좀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뭐 700만 원 정도죠 지금? 예, 710만 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좀 더 해주시죠 뭐 이거. 앞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반드시 저는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그래도 예. 완주자가 많이 신청자도 많이 늘고 완주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 좋은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그 이제 발의한 조례 아시죠? 예. 2개 있는데 그 여성 우리 청소년 아이들 위생용품 지원 조례하고 예. 그다음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발의했던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육 바우처 지원 예. 조례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좀 자세하게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이제 꿈 키움 카드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제도를 뭐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꿈키움 카드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1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이제 12개월이니까 24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다만 보편적으로 뭐 전체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이래갖고 지금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갖고 여기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이제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접수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뭐 한 2-3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답변이 올 겁니다. 본 의원이 한 거는 그 중고등학교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일례로 이제 먼저 네. 그 이전에 네. 사회보장제도를 그 여성 그 청소년 그 보건위생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네.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네. 신청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오기를 네. 재협의를 하라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 모두를 그 소득 그 학생들이 뭐 가족이겠죠.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를 주는 것은 그 사회보장 제도를 그 추진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갖고 재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 재협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 그 보건용품에 대해서 100% 그냥 다 주는 걸로 하는 데가 한 10개의 지자체가 되거든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재협의하라는 거를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갖고 불수용을 해갖고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그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들리는 말은 그걸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요거를 다시 재협의가 떨어지면은 저희가 요거를 이 제도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중위소득 뭐 150% 이하 이렇게 소득권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우처 지원 사업. 그러니까 꿈 키움 카드는 예. 저희가 생각해서는 이거 전체를
그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대상 학생들한테 다 주겠다. 100% 재협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는데 지금 근데 100% 그게 하는 시군이 있는데 지금. 100% 하는 시군이 있는데 예. 그거는 2022년 이전에는 네. 그걸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3년부터 네. 지금 그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의 재협의를 그럼 무조건 상위 150%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160%도 되고 140%도 되고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 네. 지금 저희가 150% 이하를 한 이유는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중위 소득 150% 이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뭐 서울형 아이돌봄 사업, 서울 청년 수당 지급하는 거 다 이게 보통 보면은 저기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정했더라고요. 그걸 참고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임용비도 지금 이제 거의 100% 다 지급하는 상황이 있는데 아이들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100% 지원 못한다. 이거는 지금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네. 그 여성 보건용품 그거 신청을 했을 때 네. 재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소득 구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했으면은 네. 100% 재협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네. 많이 늦어지는 거죠. 아니, 늦어져도 그렇게 해야죠. 그거는 제가 봤을 네. 때 그거는 시간만 지체될 뿐이고 그 중위소득 150% 이하면은 전체 한 70% 네.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못 받고 그 소득 구간을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은 한 7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얼른 협의를 받아갖고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100% 다 해주려고 좀 하는데. 그럼 저 예. 의회에서 요거를 예. 그 소득 구간을 지정하지 않고 네. 그러면은 전체를 원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접수한 거를 뭐 의원이나 의회에서 원한다면은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뭐 취소를 하거나 해소를 해가지고 다음 처음부터 100% 해갖고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근데 해주셔야죠. 저는 처음에 그거를 제가 조례 하나 담을 때 우리 평창군에 전 아이들을 다 상대로 조례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재협의가 아니고 수용을 평창군에서 요거를 그 꿈키움 카드에 대해서 네. 이 조례안으로 해갖고 사회 서비스 요거를 하는 것이 그쪽에서 불소용 된다, 재협의가 된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니 2022년 전에는 그 다 됐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통 보면 네, 2023년 한 5월 이전에는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그 시군에서 하는 걸 보고 예를 보고 간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그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아니 어르신들 아까 내가 지금 어르신들 임용비도 다 지급하는 상황에 아이들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100% 지원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한번 100% 하는 걸로. 그러면 예. 저희가 뭐 신청을 했는데 예.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 수정해 갖고 한번 신청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빨리 내려오면은 올해라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그 조례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100% 안 된다 그러면은 본 의원은 또 뭐가 됩니까? 그게? 제 생각은 많이 늦어진다고. 그렇게 늦어져도 예상됩니다. 100% 하세요. 늦어져도. 제 생각과 좀 다른데 한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58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행감이니만큼 이제 칭찬보다도 뭐 지적을 좀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청소년 내 맘대로 펀라운지 조성 사업인데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다 알겠지만 땅이 구입이 안 돼서 그냥 하나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좀 시급하게 진행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먼저 이제 그 펀라운지 조성 사업 그 부지를 마련 못한 거는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거에 그 부지 그 소유주 가족들 간의 그 뭐 소송 관련해 갖고 이제 매입을 못했고요. 그와 관련해 갖고 먼저 이제 사업을 금방 할 수 없기에 일단은 부지 매입비는 이제 추경에 이제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적정 위치가 지금 살려고 했던 그 부지가 적정 유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다른 지역을 찾아봤으나 마땅한 장소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을 매입을 할 계획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좀 가족들 간의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 추이를 보고 곧바로 다시 그거는 네. 소송이 정리가 됐을 경우에 예. 이제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소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렇게 칼로 물보듯이 무자르듯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딜레이가 되고 연결이 되고 이러면 딱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청소년을 위한 그 여기 이제 사업인데요. 뭐 지역에서도 뭐 저희도 뭐 나름대로 뭐 그런 적정 부지를 찾고 있지만 지역에서 그 이외에 뭐 적정 부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지가 네,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안 지역에 되면 빨리 접고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지. 지금- 그냥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그 진부면의 뭐 사회 단체장님도 그 일단 다른 대안 부지를 뭐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는 위치가 좀 적정하지 않다 그래갖고 지금 이거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제 또 다른 그렇게 위치가 소송이 좋은, 빨리 끝나서 좋은 게 있다면은 정리가 되면 네, 뭐 괜찮아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 부지를 찍었을 때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부지를 추천을 할 때 등기부등도 띄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뭐 약속도 정확히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냥 그 일부 사람들이 뭐 이 부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럼 그거 다 합시다 하고 시행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가족들 간에 소송도 있고 팔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가족들 간의 소송이 최근에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땅이었지요. 이게 왜 처음부터 약속했으면 그때 바로 사버려야지. 살려고 그럼 뜸을 들이고 있는 차에 소송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확실히 부지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부지의 못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처럼 또 이렇게 진행이 됐다 보면 다른 부지를 빨리 물색을 해야 이 사업이 되지. 그냥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적정 위치를 좀 찾아가지고 뭐 추진을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찾아보자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성인 문해교실 부분인데 이제 이게 그 많게는 한 면에 5개의 교실이 있는 데가 있고 한 개씩 두 개 있는 면, 한 개 있는 읍면. 그런데 이제 용평면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그 면사무소 앞에 있던 경로당에 교실을 시행하려 하다가 그때 그린 경로당 리모델링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못한 거죠. 당초에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문해
교실을 하면서 좀 읍면에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용평면에서는 이제 좀 신청을 안 했고요. 내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장소를 못 구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실을 못 구한 거예요. 교실 강의실을 못 구해서. 그런 이유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강의실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는 우리가 6.25 직후에는 배움의 길이 움막에서 천막을 치고도 하고 가만히로 가리고도 공부를 했다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그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인데 강의실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뭐 용평면에서 이렇게 뭐 문해교실을 원하고 이런 내용은 이제 듣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한번 용평면에서 실제로 아니, 지금 뭐 원하지 않아서 교실이 안 생겼다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까지 2023년까지 했잖아요. 하다가 2024년도에 못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내년에도 뭐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지금 내년에 계획 없습니다. 예. 그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교실이 없어서 교실을 못 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평면에도 꼭 교실이 열렸으면 좋고 또 교실이 열리는 조건이 그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래야 된다 이런 또 규정이 있죠. 저희가 내부 지침인데요. 그래서 좀 수강생들이 학습자가 좀 적어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8명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 8명이든 조금 모자라면 7명이라도 예. 열어주세요. 열어주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평면 개설에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예산 부분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늘 행복한 교실에서 지난해에 지난해 2,500 정도 있던 것이 올해에 조금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졸업 앨범이 빠졌고 그다음에 졸업식 운영 행사가 빠졌는데 이거 지난해보다 빠진 이유가 있나요? 졸업식은 저기 내년 2월에 그 할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반영이 반영은 안 안 된 됐고. 거고요. 예. 그러면 앨범은 어떻게 됐어요? 앨범은 뭐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이 됐네?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같이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운동회하고 올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운동회하고 골든벨이 없었네? 예. 그 저희가 그 올해는 저기 그 소풍 가는데 한 1,500만 원 예산으로 소풍을 갔고요. 예. 그 이게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예. 그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평창 예산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 영향으로 보고 요거는 사업 내용이 2023년보다는 2024년도에는 그 사업 내용이 좀 축소됐다. 그 여파로 예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줄였다. 줄인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줄어들었죠. 그렇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골든벨 정도는 넣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내년도나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좀 담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해교실 선생님께서 과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시고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특히 우리 안옥진 팀장님이 문해교실을 많이 챙겨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전해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또 내년에 좀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잘 메모했다가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태블릿 PC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키오스크 교육을 위해서 좀 필요한데 뭐 한 20대 정도만 있으면 우리 평창관대에서 뭐 개인 지급을 안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배우기만 하겠대. 그래서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예산이 뭐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일단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돼 갖고 못한 건데 그것도 저희가 뭐 한두 견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 내년도에 뭐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로 뭐 찾아가는 문해교실 네. 뭐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고 그렇죠.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 마을에 뭐 한두 명, 두세 네. 명이 신청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거는 뭐 찾아가는 문해교실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문해교실에 이제 좀 단점 하나가 방학이 이제 겨울에 있잖아요. 방학이 그 수업이 없잖아. 그때 없는 게 사실은 또 거의 문해교실 나오는 분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농사일을 하면서 또 배움의 길을 걷는 분이 많은데 그 겨울 시간에 시간이 많고 출석률이 좋은 시점에 또 방학을 하게 되니까 또 이 수업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방학 기간이 길다 보니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시 3월 달에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잊어먹는 것도 많고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그 겨울 방학 동안에 이따금씩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강좌라도 몇 번씩 열어줘서 그 배웠던 게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예, 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력 인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거기에 맞춰 갖고 예산을 반영해 갖고 이제 강사비를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추가 예산을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문제는 추후에 그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부탁을 드리면 진보도서관의 지하에 이제 강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진보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내가 누차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하에다가 강의실을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스럽게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아무튼 한번 내가 지적을 했지만 비 오는 날에 곰팡이 빌고 습하고 안 좋은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 폐가 안 좋은 어르신들은 아주 힘들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강의실 문제도 꼭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굳이 이 지금 규정에 의하면 강의실이 공적인 기관에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적인 뭐 어떤 신협이나 농협의 강의실 같은데도 임대를 좀 주더라도 그렇게 교실을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공적인 건물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하실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이제 뭐 농협이나 뭐 신협 이런 데를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 1년 52주 중에서 45주 이상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농협 쪽에서 그 일정 시간을 계속 저희한테 그 교육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걸 얻기가 쉽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임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농협이나 다른 쪽에서 좀 거기서도 저희만을 위한 장소로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해에 하도 강의실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신협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쓰라 그랬어. 쓰라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공적 기관의 건물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가지고 거기가 이제 교육 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만 되면은 뭐 가능합니다. 사적인 건물이라도 그쪽 뭐 신협이 그렇게 뭐 그리고 완전히 작년하고 얘기하는 게 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 그거를 기관의 건물이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거의 1년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 1년 준다는데 그래요. 문제가 그거를. 있으니까. 예. 1년 빌려 준다는데 그걸 왜 못 써? 그러면 저기 그 관계는 지금 어차피 뭐 저기 한번 의뢰 진행도 안 해보고 그럴 것이다는 어. 추측으로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 위원님께서 추천해 준 신협에 대해서 예, 한번 좀 거기에 찾아가고 예, 가능한지 한번 거기에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경로당이 되든 어떻게 되든 확보를 해야 되고 지하에서 공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금 진보도서관에서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하보다는 뭐 1층, 2층이 낫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번 뭐 다른 기관을 한번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공공기관의 1, 2층에서 수업을 하면 좋고 저희는 이제 네. 나름대로 진보도서관이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그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방학을 좀 해보는 것도 한번 좀 아이, 생각을 그거는 해보려고 근본적인 했는데,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 예, 방법은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좀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사실 어르신들이 못 배운 게 한이 때고 진짜 억울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공부한다는 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거는 내가 버스를 타고 싶을 때 어디 가는 버스인지 읽어보고 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이름을 찾아서 찍어준다는 게 그것도 행복이잖아. 그런 행복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특히 문해교실에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써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대학 좀 보겠습니다. 햇빛 700 평창 시민대학 예선집행대학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 집행현황표는 군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측에서 만드나요? 그 정산서를 온 걸 가지고 만든 겁니다. 만든죠. 예. 22년도와 23년도, 24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보였어요 눈에. 첫 번째 세부 항목에 대해서 특별 강사 예산은 뭐 강사님들 쓰시니까 예산 나가는 건 맞는데 기타 인건비가 22년도에 8천, 23년도에 6,384, 24년도 7,200 기타 인건비. 그러니까 세 방법 중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높아요 비중이. 근데 집행 내역에는 현장 관리 및 기획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기획료는 총 예산액의 한 10%의 범위 내에서 기획 예산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22년도는 26% 총 예산에, 그다음에 23년도는 27%, 24년도에는 26.8%가 현장 관리 기획 운영비로 지급이 됐어요. 세부 내용이 따로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그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회의 때나 이럴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운영비가 그 대관료 그리고 뭐 시스템 사용료, 복각기, 렌탈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타 운영비로 이제 그 정산을 했고요. 네. 여기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니 저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 안에 기타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관료는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밑에 경비에 대관료는 따로 있어요. 네. 인건비 안에 기타 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타 인건비가 현장 관리 기획 운영 이렇게 놓고
집행예금 8천, 6,300, 그다음에 7,200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큰 금액치고는 지금 집행 내역의 내용이 너무 지금 없어요. 지금 저기 예. 기타 제가 이제 요 기타 인건비가 이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네. 여기 현장 관리 인력에 대해서 이제 그 인건비가 나간 건데요. 네. 여기 이제 한 달에 그 240만 원씩 받는 분 10개월 인건비고요. 그때 이제 기획 운영 인력이 여기 이제 과장님 단가가 이제 160만 원인데 이제 네, 3명 이렇게 인건비입니다. 예. 그럼 22년도, 23년, 24년도 3년치 예. 기타 인건비 내역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 이제 예, 2024년도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그거 나머지 찾아보시고. 네. 별도로 그리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지금 대관료가 22년도에 753만 원, 23년도에 1,065만 원, 24년도에 1,426만 원, 2년 사이에 2배가 뛰었어요. 이 대관료가 뛴 사유가 있나요 혹시? 여기 이제 그 서울대학교의 그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대관료를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대관료에 대해서 회의 때 요번에 이제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네. 이제 서울대학교 위탁을 할 때 대관료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좀 해줄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이제 서울대랑 요 관계를 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다행스럽다 생각한 게 이게 지금 위탁비가 지금 서울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서울대가 위탁을 받으면 위탁비가 이게 총 예산이 뭐 3억이 들어갑니다, 통장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대관료를 결제하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서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대 평생교육원하고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원. 아, 그럼 예. 평생교육원은 서울대 평생대학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또 서울대 측에 대관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난 서울대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또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그 들어온 위탁비 안에서 자기가 셀프로 대관료를 또 빼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면은 대관료는 평창군하고 별도 계약을 해서 대관료를 줘야 되지 않냐, 이 항목에 넣으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시민대학 운영 예산인데 그 안에다가 왜 대관료를 셀프하게 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관계에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도 나름대로 평생교육원에서 서울대하고 협의를 계속 이제 하는 중입니다. 네. 뭐 제가 그걸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으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그 13페이지 평창인재육성재단 장학재단 거기에서 2024년 장학금 지급이 있잖아요, 과장님. 부모들이 참 궁금하다고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좀 선지급을 하면 안 되냐? 왜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돈을 내고 그 후에 군에서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거 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7, 8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6, 7월에 이제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신청 받으면은 그 장학금을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뭐 부모 소득이 높으면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조금 더 낮으면은 낮은 만큼 또 지급이 되는데 이게 국가장학금을 뭐 한
8, 9월 뭐 이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0월부터 뭐 11월, 12월, 한 12월 15일, 20일까지도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학금을 좀 일찍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으니까 국가 장학금을 받은 만큼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장학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제 반납을 받으려면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받으신 분이 먼저 또 쓰고 나서 나중에 금방 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15일 정도 되면은 국가 장학금 지급이 완료가 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반납 받아야 될 학생 대상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반납 받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좀 그 학부모님들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그 없는 돈에 자기네가 먼저 어차피 준다 그런 거 군에서 준다 그랬는데 그 학부모들은 또 없는 돈으로 미리 내놓고 또 맨 마지막에 그 12월달에 받으려니까 그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선지급하면 안 되냐. 어차피 주는 거. 이런 이유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국가 장학금 때문에 사실은 늦어진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급하는 건 쉬운데 다시 해소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하기는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장학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모들이. 근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은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불편함을 좀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좀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정 59페이지의 수학 아카데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 인허가까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건축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그럼 서울대학교 부속 합의서는 작성되고요? 지금 초안은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최종 협약서 최종 그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학 아카데미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한번 위치 변경한 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예. 일단은 위치 변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위치 변경에 따라서 다시 또 설계를 또 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걸 지금 마련하는 게 최근에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좀 수정 단계인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허가만 끝나면은 곧바로 재착공 해갖고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1년 만에 건축이 다 돼요? 어차피 동절기가 있으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한 1년 안에는 못하고 내년 후년 상반기가 된다고 봅니다. 감리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있나요? 이번 달에 지금 저기 12월 달에 계약할 겁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업체들한테 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입찰을 띄워가지고 선정해갖고 계약할 겁니다. 아니 입찰을 띄운다는데 업체들한테 뭘 받아서 계약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그 가격 입찰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몇 개가 있는데 서울대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위치 변경할 때 당초 운영비를 한 3억 5천 정도 생각하셨었거든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운영비 추산을 좀 다르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대에서 운영비는 이제 평창군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 운영비를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 가지고 운영비는 우리가 운영하고 다만 이제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평창군에서 이제 세입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3억 5천 정도의 운영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을 운영비로 요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 그건 아닌가요? 네, 아직 뭐 전체 그 1년 운영비가 얼마가 나올지 아직 네. 뭐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프로그램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전체 금액은 알 수 없고요. 이제 예상만 할 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운영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뭐 예를 들면 한 10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운영에 대해서 뭐 적절한지 그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계속 그 수정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하다면은 뭐 지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처음에 서울대 들어간다고 위치 변경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에야 들어오라고 하겠죠. 만들어지기 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제가 평창의대 수학 아카데미에 만들어질 때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어느 정도 세이브 시키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로 옮기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당시에 서로 협의할 때 뭐 협약서나 그런 거를 좀 계약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대에 요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서울대 요구할 수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 함께 뭐 감수해야죠. 아니 그게 다 함께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그램 편성이나 가격 책정하는 것도 다 서울대학교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에 뭐 수학 원리나 뭐 이런 수학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업체와 계약해 갖고 마련하고요. 다만 서울대와는 운영에 관해서만 이제 서울대에서 그걸 운영을 합니다. 아니 운영만 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 자체를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나 그런 쪽에 그 하시는 전문가들하고 뭐 협의해 갖고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게 그쪽에 서울대학 쪽에 인력 풀을 파악해야지만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 관계는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건물 건축을 완공하고 이런 데에 집중하고 아직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구체적으로 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추후에 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제 예산 반납 없이 급하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을 때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물 짓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또 이 부분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시물 계약이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계약이 됐잖아요. 예, 17억 원, 17억의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뭐 성금은 한 8억 5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되고 설계가 변경됐는데 그 내용들이 다 담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위치가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뭐 변경되거나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관계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봐주시고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전시물 설치 계약을 왜 이렇게 초창기에 했냐,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진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신 게 있어요. 대형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건물 짓기 전에 안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생기면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 캐치 못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포커스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임자들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다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똑같이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충 질문인데요. 성인 분해 교실 지금 2023년도에 초등 과정이 9개 있다. 24년에 지금 4개로 줄었어, 그죠? 네, 그리고 사람도 지금 거의 한 60, 보니까 한 30 몇 명이 지금 줄고 있는데 제가 이거 염려하는 거는 지금 내년도에 그 뭐 단계별로 지금 다 신청 받았죠? 네, 단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초등 3단계가 이제 중학 1단계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초등 3단계 54명이 중학 1단계로 다 간다는 보장 없죠? 다 갑니다. 다 가요 이번에는요? 네. 그러면은 저번에 초등 1단계하고 2단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초등 2단계 지금 봉평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아니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하고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평창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2024년도에 초등 3단계에 있던 분들이 이제 중학 1단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다 갑니다. 그 내년에 다 가면은 중학 1단계는 아마 그 보수가 더 많을 텐데 문해사 선생님들이 그죠? 저희가 학력 인정 그 강사님들 보수는 똑같습니다. 아니 중학은 더 많잖아요. 저희가 초등하고 중학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은 다 똑같지만 중학은 더 많단 말이에요. 중학은 많은 게 단가가 비싸죠.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수업 시간이 초등 과정은 한 240시간을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학 과정은 4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사비가 중학이 많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는 지금 초등 1단계가 없죠. 그 내년에 2025년도에 그거 다 받았죠? 예, 다 예, 그거 한번 내년도에 그 초등 1단계가 몇 명이고 2단계가 몇 명인지 그건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초등 1단계가 지금 자꾸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교실을 개설해야 되는데 이제 초등 2단계, 3단계 있던 분들은 중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는데 뭐 지금 100% 다 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2023년도에 사실은 중학에 한 30명이 안 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초등 1단계, 2단계가 얼마나 교실을 개설을 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주 목표가 우리 문외한 사람들한테 정말 글씨를 가르쳐주고 어르신들한테 그러는 건데 지금 사실은 중학 1단계에 가면 아마 그런 다 깨우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 1단계나 2단계를 많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서류를 봐서는 초등 1단계, 2단계가 교실이 얼마나 개설이 되는지 내년도에 그 서류 좀 주시고요.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그 내년도에 그 학력 인정이 아닌 인정이 안 되는 반은 하나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학력 인정이 되는 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초등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몇 개 교실이 개설되는지 그거를 알려 달라는 얘기죠. 전체 11개 교실인데 그 세부 내역을 세부 별도로 내용 모르세요? 아, 그 지금 세부 가지고 내용, 있지 않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지금 그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앞으로 교실을 그러면 개설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죠? 저희가 이제 초등 1단계든 그 문해 그 교실을 신청을 하면은 다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홍보를 하고 뭐 밴드에도 올리고 뭐 문해 선생님들한테도 하고 이랬는데 신청이 이제 들어온 거는 저희가 이제 100% 다 해드렸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 1단계가 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해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1단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봐주시고 왜냐하면 네. 여기 지금 또 진짜 남부 쪽에는 없어요. 다 북부 쪽이고 이거 재차 얘기하지만 내년에 그 학력 인정 초등 1단계가 3개 반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미탄에 하나, 박림에 하나, 대관령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지금 초등 1단계가 지금 없잖아,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등 1단계가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글을 배우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고 중학교 단계는 거의 글을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실력 향상도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재차 얘기하지만 북부 쪽에는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남부 쪽에는 사실은 봉평이나 평창 미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초등 1단계가 지금 미탄, 평창 미탄, 박림, 대관령. 박림, 대관령만 있다 그러죠. 그럼 봉평이나 이런 데는 또 없잖아, 그죠? 봉평에는 지금 초등 3단계가 그 3단계로 올라가고 1단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교실을 더 개설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교실을 안 하는 이유, 개설 증설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실을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 신청을 학습자들이 신청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한 8명 이상은 신청을 하는 반이 돼야 되는데 그 반이 지금 없다는 거죠.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행정 저희가 이제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홍보를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더 많은 그 반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물론 반을 신청하는 게 어려운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를 그 문해사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 놓는 건가요? 아니면은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읍면장을 통해서 요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읍면에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읍면장이 이제 그 신청도 좀 받고
다만 이제 문해 선생님들이 이제 발로 뛰어 가지고 이제 또 모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해 선생님들이 발로 뛰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제 이장님들이랑 경로당 그 회장님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렇게 제가 이거 교실 개설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초등 1단계가 자꾸 지금 없어지니까 행정에서 그 문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가서 써달라 이러면 안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각 읍면에 골고루 좀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나중에는 초등 1단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문해서 선생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교실을 개설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면은 DJ에 보면 디지털 문해가 있어요. 그것도 대화에 하나 있고 진부의 세계 대관령에 있고 이것도 이쪽에 지금 남부 쪽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 좀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는 이제 디지털 문해반이 5개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디지털 관련된 반으로 1년을 끌고 가기는 내용을 많이 그러니까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디지털 반에서도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교육을 병행해 갖고 일반 문해나 뭐 다른 뭐 취미나 뭐 예능 뭐 음악 뭐 미술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문해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일반 문해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관련해 갖고 어르신들이 학습자들이 또 그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하면서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 박준희 의원님 잠시만요. 그 밖에 시간이 좀 돼서 밖에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해줄래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완전하게 한 다음에 하셔야죠. 어떻게 아니 시간이 지금 6시가 돼서 아니 그래도 먼저 얘기를 이걸 끝내고 나서 지금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카트를 하시니까 아니 시간이 돼서 동의 좀 구하고 나서 다시 이어서 질문하시라는 얘기죠. 그 임재숙 과장님하고 지금 이제 보충 질의 중이고 그 복지정책과장님도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혹시 감사 일정 6시까지로 돼 있는데 6시가 지금 다 돼서 아마 그 동의를 해주시면 6시가 넘더라도 마무리를 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할 거고 아니면 동의 안 해주시면 뭐 내일 다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임재숙 과장님? 예, 괜찮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그럼 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 그 어떤 걸 할 것인지 아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초등 1단계 반하고요. 네. 디지털 문해에 대한 거를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이거 좋은 사업인데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실도 많이 개설하고 특히 북부 쪽보다 남부 쪽에 좀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강화해 가지고 문해교실이 많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동료 의원님 질의하신 외의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그 돌봄하면서 셔틀버스가 없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구 사업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셔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인재 육성과에서 하지 않고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될 돌봄 쪽에서 아동 돌봄 쪽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셔틀버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학교에서 이제 뭐 집으로 가든가 무슨 학원으로 가든가 그런 그 여러 군데를 이제 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그런 장소로 이동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던 거를 또 이 특구 사업을 하면서 해결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추진하는 만큼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좀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유소년 스포츠 육성에 대해서도 물론 올림픽 체육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꾸준히 좀 연결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말 돌봄 시설을 별도로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주말 돌봄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충 이제 설계 중이신 거죠? 지금 이제 업체 건축사 사무소하고 계약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주말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주말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인근의 영월 정선 가까운 데는 영월 정선부터 시작해서 원주 뭐 또 서울로도 많이 나갔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역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